여러분, 가끔 저희 파이만 스펙트럼 채널에 이런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남들과 다르게 본질을 꿰뚫는 사고 방식을 가질 수 있냐고요. 사람들은 어딘가에 숨겨진 엄청난 비법이나 특별한 꼼수가 있을 거라고 지레 짐작하곤 하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단한 천재성이 필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빌랑고 몰떨은 있거든요. 이걸 깨닫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사실 진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주어진 걸 받아들이기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리처드 파인만이 10살인가 11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와 캐스킬 산맥을 산책하며 겪었던 일화를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파인만의 아버지는 숲을 걷다가 새들을 가리키곤 했죠. 하루는 어떤 새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새 보이니? 이탈리아어로는 추토토 라피다라고 부른단다. 포르투갈어로는 봄베드, 중국어로는 충농타라고 하지. 그러고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자, 이제 너는 저 새의 이름이 세상 온갖 언어로 뭔지 알게 됐지. 하지만 정작 저 새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단 하나도 아는 게 없는 거란다. 그저 사람들이 저 새를 뭐라고 부르는지만 알게 된 것뿐이지. 가만히 서서 저 새를 한번 유심히 지켜보세요. 분리로 계속 자기 깃털을 쪼아대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깃털에 있는 단백질을 갉아먹는 이가 살고 있어서 그걸 떼어내려고 계속 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가 단백질을 먹고 알을 낳으면 이가 더 많이 생겨나겠지요. 그래서 새는 깨끗한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루의 절반을 깃털만 쪼면서 보내는 겁니다. 파인만은 평생이 교훈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무언가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것을 진짜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 말이죠. 우리가 흔히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상당수는 사실 그저 껍데기 같은 이름표를 외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진짜 생각, 살아있는 사고라는 건 지금 저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라고 질문을 던지대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 관찰에만 국한되지 프로모더 데비니 요치어스르그 부러기를 치를 파헤치는 물리학의 세계에서도 정확히 똑같이 적용됩니다. 파인만이 훗날 MIT와 프린스턴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미국에서 날고 긴다는 천재 학생들과 나란히 앉아 고급 물리학 수업을 듣고 있었죠. 양자역학이나 전자기학 같은 우주의 심오한 진실을 다루는 엄청난 걸 배우고 있었을 겁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정말이지 예술처럼 아름다운 수식들을 쫙 적어 내려가면 학생들은 하나라도 놓칠세라 공책에 베껴 적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수업이 끝날 때쯤 누군가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던집니다. 교수님, 저 수식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면 교수님은 또 다른 기호와 또 다른 수학적 언어들을 동원해서 그 수식을 다시 설명해 주고는 했습니다. 학생은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요. 하지만 파인만은 그 자리에 앉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저게 진짜 무슨 의미지? 이건 단순히 수식이 수학적으로 뭘 뜻하냐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수식이 설명하고 있는 진짜 가요, 현실 세계에서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라는 의문이었죠. 아시다시피 뭔가를 그냥 아는 것과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학위를 몇 개씩 가진 고학력자들조차도 이 두 표 가지를 착각합니다. 남한테 들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똑같이 따라 할 수 있으니까, 당장 내일 보는 기말고사를 통과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전문 용어를 줄줄 꿰고 있으니까 자기가 진짜로 이해했다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이해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주와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깊이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일화를 하나 드리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로스앨러모스에서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후 파인만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한 대학교로 물리학을 가르치러 갔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곳이었고 학생들도 하나같이 학업에 엄청나게 진지하게 임하는 멋진 친구들이었죠. 그런데 수업을 하다 보니 뭔가 아주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브라질 학생들은 두꺼운 전공 서적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통째로 달달 외우고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머릿속에 책을 복사해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폴라로이드 필터의 특정한 각도로 빛을 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은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던지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단 한 번도 그 현상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책에 적힌 결과만 외웠을 뿐 그게 왜 그런 해분, 간지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인만은 아예 질문 방식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자, 교과서는 다 덮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해운대에 앞바다를 걷고 있는데 햇빛이 찰랑거리는 바닷물에 반사되고 있다고 쳐보죠. 왜 특정한 각도에서 볼 때 그 윤슬이 유독 눈이 부시게 반짝거릴까요? 학생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진짜 세상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는 습관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저 남들이 떠먹여주는 지식을 머릿속에 우겨넣는 습관만 있었죠. 이 지점에서 파인만 스펙트럼이 주목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생각한다는 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천재적인 재능이 아닙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습관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습관을 평생 갖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아무도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내 뇌가 진짜로 생각이라는 걸 하도록 어떻게 훈련시켜야 할까요? 저희 파인만 스펙트럼에서 꼽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번역하기입니다. 파인만은 어릴 적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방법을 썼는데요.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딱딱한 지식을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릴 수가요. 있는 무언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누군가 원자에 대해 설명해 줄 때 그저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입자다라고 달달 외우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직접 스크린을 띄우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알갱이들이 미친 듯이 튕겨다니며 서로 쾅쾅 부딪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만약 내 눈이 원자를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아진다면 지금 내 눈앞에는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 하고 끊임없이 묻는 겁니다. 기만이 MIT에서 물리학을 공부할 때도 복잡한 수식을 마주하면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남들은 미친 듯한 속도로 문제집을 휙휙 풀어나갈 때 파인만은 수식 하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몇 시간이고 가만히 앉아있곤 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가 머리가 좀 나쁘고 느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파인만은 결코 뒤처진 게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번역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도대체 이 수식이 설명하고 있는 진짜 현실이 뭐지? 이 수식이 작동하는 모습을 현실 세계에서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면 과연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 하고 말입니다. 심지어 가끔은 머릿속에서 아주 기발하고 엉뚱한 시나리오를 한 편 써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전자기장을 배울 때는 스스로가 전자만큼 아주 작아져서 끝없는 우주 공간을 둥둥 떠다닌다고 상상했죠. 만약 다른 전하가 내 옆으로 쓱 다가오면 내 몸에 어떤 느낌이 들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지? 무엇이 나를 확 밀어내거나 훅 끌어당길까? 어찌 보면 초등학생 장난처럼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기가 막히게 통했습니다. 일단 머릿속에서 그 현상을 한 편의 영화처럼 볼 수 있게 되면 완전히 군 기름이다요. 내 것으로 이해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뼛속까지 이해한 내용은 평생 죽을 때까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진리가 하나 나옵니다. 아무도 굳이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죠. 머릿속으로 명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명확하게 생각할 수도 아치다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그림 그리는 단계를 그냥 건너뛰어 버립니다. 밑도 끝도 없이 추상적인 개념, 복잡한 공식, 혀가 꼬이는 전문 용어와 거창한 이론부터 들이밀기 시작하죠. 그걸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이 현실 세계의 어떤 것과도 연결할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러니 그 지식들은 머릿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의미주 없이 둥둥 떠다니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중간고사가 끝나고 딱 일주일만 지나면 어라 내가 이거 다 외웠었는데 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 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죠. 파인만이 터득한 두 번째 비결이자 저희 파인만 스펙트럼이 꼭 강조하고 싶은 방법은 바로 끊임없이 왜라고 묻는 겁니다. 이건 체화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어요.
그냥 한번 물어보고 마는 게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들처럼 끈질기게 파고들어야 하거든요. 사실 아이들은 이런 면에서 완전 천재들입니다. 엄마 하늘은 왜 파래? 위호로 내설이설이서 하고 물어보면 우리는 보통 그건 대기 중에서 빛이 산란되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하죠. 그럼 아이는 또 묻습니다. 빛은 왜 산란되는데? 공기 분자들이 아주 작아서 빛의 파동이랑 상호작용을 하거든. 근데 걔네는 왜 상호작용을 해? 이렇게 아이들은 끝도 없이 왜를 던집니다. 결국 어른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사실 나도 진짜 이유는 잘 몰라 라고 항복할 때까지 말이죠. 우리는 어른이 되어 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놀라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기초적인 걸 물어보면 창피하니까요. 행여나 남들 앞에서 무식해 보일까봐 겁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면서 겉으로는 다 아는 척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끔찍한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닥을 다지는 기초 공사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쌓아 올린 지식들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주 작은 바람에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지요. 파인만이 칼텍에서 교수로 있을 때 겪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양자역학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한 학생이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불확정성 원리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인만은 좋아. 그럼 네가 생각하기에 그게 무슨 뜻인지 나한테 한번 설명해지. 몰래라고 했죠. 그러자 이 학생은 갑자기 전공책에 나오는 정의를 줄줄 읊기 시작했습니다. 위치가 어쩌고 운동량이 어쩌고 플랑크 상수가 저쩌고 하면서요. 파인만은 당장 그의 학생의 말을 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교과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말하라는 게 아니야. 지금 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말해보라고. 놀랍게도 그 학생은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죠. 왜냐고요? 한 번도 자기 스스로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책에 있는 글자를 통째로 삼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바닥부터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자고. 양자역학 따위는 잠시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만약 네가 야구공 같은 어떤 물건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히 재고 싶다면 넌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 학생은 대답했습니다. 그냥 공을 봐야죠. 파인만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그럼 네가 그 공을 본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이지? 두 사람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쪼개어 보았습니다. 전등에서 나온 빛이 날아가서 야구공 표면에 튕겨 나온 다음 내 눈에 망막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그제야 공이 거기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파인만은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상해봐. 만약 그 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작다면 어떨까? 네가 그 공을 보기 위해 쏜 빛의 입자가 공에 부딪히는 순간 그 충격으로 공을 휙 밀어내 버린다면 말이야. 바로 그 순간 학생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파인만이 뭔가 기가 막히게 멋진 새로운 정의를 알려주어서가 아닙니다. 학생 스스로 진짜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비로소 생각해 냈기 때문이죠. 진짜 숨겨진 비법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나만의 일상적인 단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돌아가는 나만의 그림.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무릎을 칠 만한 나만의 찰떡 같은 비유를 써서 내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절대 그 지식을 안다고 하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니까요. 그걸 인정하는 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하나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척 연기하는 겁니다. 저희 파인만 스펙트럼에서 꼽는 세 번째 비결. 이게 어쩌면 가장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모른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이,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소리 아니냐고요?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뭔가를 모른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들킬까봐 벌벌 떱니다. 행여나 바보 취급을 당할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하지요. 그냥 아는 척 고개를 끄덕이고 속으로는 무슨 뜻인지 감도 못 잡으면서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전문 용어를 섞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행동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쿨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백지 상태라는 걸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배움이라는 게 시작되거든요.
반대로 이미 다 아는 척 허세를 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성장은 거기서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도 않고 생각이라는 걸 아예 멈추게 되니까요. 파인만이 프린스턴이나 칼텍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유명한 물리학자가 앞에 나와서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복잡하고 난해한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장에 모인 사람들은 마치 그 어려운 내용을 단어 하나하나 다 흡수하고 있다는 듯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물론 진짜 알아들은 천재들도 몇 명 있었겠지만 파인만조차도 그 말이 당초에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파인만은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손을 번쩍 들고 아주 기초적이고 엉뚱한 질문을 던지곤 했죠. 그러면 사람들은 아니 저런 것도 몰라 하는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꼭 서너 명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였다는 이다. 지역입니다. 아유, 아까 그 질문 해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아까부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었거든요. 아주 불편한 진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세상에서 이른바 전문가랍시고 떠드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사실 그럴싸하게 포장된 연기자일 뿐입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쓰는 있어 보이는 언어를 배웠을 뿐이죠. 어떤 타이밍에 어떤 고급 어휘를 던져야 폼이 나는지는 아주 잘 알지만 정작 본인이 지금 무슨 말을 짓거리고 있는지 본질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다가 근데 그거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알아듣게 아주 그네 쉽게 설명해 주실래요? 라고 물어보세요. 절대 못합니다. 오히려 당황해서 더 어려운 전문 용어의 늪으로 도망쳐 버리죠. 본인 머릿속부터가 복잡하게 엉켜 있으니까 남한테 설명할 때도 한없이 꼬이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파인만은 스스로에게 엄격한 철칙 하나를 세웠습니다. 갓 입학한 대학교 1학년 신입생 혹은 콧물 흘리는 어린아이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해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거는 나 자신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이엘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그 주제에 대해 내가 좀 더 치열하게 파고들고 고민해 봐야 한다는 즐거운 숙제가 하나 더 생겼다는 뜻일 뿐이니까요. 저희 파인만 스펙트럼에서 덧붙이고 싶은 한 가지 비결이 더 있습니다. 모자면 좀 뚱딴지 같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태도입니다. 바로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도무지 내단, 뭐로는 이해 안 가는 기상천외한 현상과 마주쳤을 때 좌절하거나 짜증을 내는 대신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신나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거는 내가 마치 새로운 장난감을 선물 받은 어린아이처럼 앞으로 신나게 가지고 놀며 파헤쳐 볼 아주 짜릿한 미스터리가 하나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세계대전 당시 로스엘로모스에서 일을 할 때 과학자들은 다들 거의 피가 마를 정도의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밤낮 없이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세상을 뒤엎을 원자폭탄을 만들고 있었으니 압박감이 오죽했겠습니까? 파인만 역시 극심한 번아웃에 빠지고 말았지요.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물리학이 그저 숨막히게 무겁고 진지하기만 한 족쇄처럼 느껴졌고 하루하루가 끝없는 수식과 짓누르는 책임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코넬 대학교에 돌아갔을 때 파인만은 굳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과학을 가지고 놀기만 할 거야.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엄청난 연구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대단한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해야 한다는 강박은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저 길 가다 눈에 띄는 재밌어 보이는 것들, 호기심을 팍팍 자극하는 것들에만 정신을 쏟기로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넬 대학교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학생이 식판 접시 하나를 공중으로 휙 집어 던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접시가 공중에서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비틀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접시에는 코넬 대학교의 파란색 로고가 새겨져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 로고가 돌아가는 속도가 접시 전체가 비틀거리는 속도보다 미세하게 더 빨랐습니다. 파인만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라, 저게 왜 저렇게 돌지? 호기심이 발동한 파인만은 밥 먹다 말고 당장 연구실로 튀어 올라가서 오직 재미삼아 수식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 접시는 왜 저런 식으로 비틀거릴까? 비틀거리는 각도와 회전하는 속도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숨어 있을까? 파고들고 또 파고들었죠. 놀랍게도 그 식당 접시의 궤적 안에는 회전 운동과 각 운동량에 관한 물리학의 아주 깊고 오묘한 진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파인만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위대한 업적의 시작이 바로 이 식당 접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로지 재미있어 보여서 장난치듯 시작했던 그 사소하고 실없는 계산 하나가 인류의 물리학을 한 단계 끌어올린 거죠. 하지만 파인만이 수식을 풀 때 이걸로 노벨상을 타야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요. 역사에 남을 위대한 발견을 하겠다는 웅대한 포부 따위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신나게 가지고 놀았을 뿐이고 순수한 호기심에 이끌렸을 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로 이 지점이 모든 걸 결정짓는 진짜 필살기라고 파인만 스펙트럼은 생각합니다. 천재들처럼 거창하고 비범하게 생각하려고 뇌를 쥐어짜며 억지로 괴롭힐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동네 골목길을 쏘다니며 온갖 잡동사니를 주워 모으는 꼬마아이처럼 여러분 내면의 순수한 호기심이 마음껏 뛰어놀도록 그냥 놔두세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받아들이는 대신 세상 이면에서 진짜로 무슨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모르는 게 있으면 쿨하게 모른다고 인정하시고 내 머리로 완전히 소화할 때까지 끝까지 파고들어 하지 생각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립니다. 아유, 저건 내 머리로는 너무 복잡해서 안 돼. 혹은 난 저런 걸 이해할 만큼 똑똑하지 못하니까 그냥 뉴스에 나오는 전문가들 말이나 믿을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건 지능 지수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끈기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현상을 대충 넘기지 않고 기어코 내 머리로 직접 생각해내고야 말겠다는 그 뜨거운 집요함과 애정의 문제인 겁니다. 파인만은 평생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계 최고의 천재들과 부대끼며 살았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 눈이 부시게 번뜩이는 수학자들, 전설적인 물리학자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죠. 그런데 그 엄청난 천재들의 실체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중 몇 명은 진짜 숨 막힐 정도로 머리가 비상한 외계인 같은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다수는 그저 질문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한다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떠나버린 문제도 혼자 남아서 끝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나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한번 부딪혀 보겠다는 작은 용기와 세상을 향한 애정어린 시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주려 할 때 그게 뭐든지 간에 누가 말하는 건지 상관없이 절대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가차없이 되물어보세요. 쟤게 진짜로 무슨 뜻이지? 내 머릿속에서 현실감 있는 그림으로 그려지나? 내 언어로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 용어로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나는 아직 그걸 요만큼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모른다는 인정에서부터 우리의 뇌가 진짜 살아 숨쉬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우주의 진실을 탐구하는 지적 여정, 그 찬란한 스펙트럼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